자, 여러분, 현재 시간 9시인데요. 리플이 464원. 자,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뚫을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등이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조금 있으면 요 라인, 요 매물대가 있죠? 단기적으로 여기에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여길 뚫으면 다시 이 라인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라인을 이탈하니까 요 밑에 라인까지 왔죠? 돌파를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2,827만 원. 자,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80만 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이 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이유를 좀 볼까요? 연준 100bp 1% 금리 인상 가능성 후퇴. 인플레 기대치 하락, 연준 위험 발언.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석유 증산을 이끌어냈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상품 시장 동향 중요하다. 자, 이 부분 체킹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석유 증산이 이끌어냈는지, 그래서 유가가 안정화가 되는지, 그래서 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러면 FOMC에서 어떠한 흐름을 바뀔 수 있는지 중요한 방향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반등 나오는 기간 동안 세상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언급했나? 암호화폐 사상 최장 기간 극도의 공포 상태라고 언급을 하면서 모든 미디어에서 주식과 그리고 코인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을 연일 드러내면서 찔끔찔끔 좋은 소식을 내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에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수급을 차단시켰죠. 그리고 반등은 나오고 있다, 현재. 자, 더불어서 CME 패드워치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69.1%, 100bp 확률은 30.9%이다.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서 전 세계 증시를 한번 봐보죠. 먼저 나스닥. 자, 저점권을 찾아가고 있죠? 이 기간 동안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이 기간 동안 세상은 망하는 줄 알았다. 바닥을 찾아가고 있다. 자, 더불어서 자, 다우도 한번 볼까요? 다우도 바닥권을 찾아가고 있죠? 바닥권을 찾아가고 있어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찾아가고 있고요. 유럽 볼까요? 유럽도 바닥권을 찾아가고 있다. 중국 지수가 가장 좀 좋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살짝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바닥권을 찾아가고 있다. 대만 또한. 그런데 세상은 망할 것처럼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대만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다우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 지켜봐야 되겠죠. 추세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선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 부분과 FOMC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드 맥켈럽의 물량이 약 100만 개 남았다. XRP 렐미 주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드 밸런스를 보게 되면 110만 XRP가 남았습니다. 7월 16일 420만 XRP가 매도가 됐어요. 자, 정말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안에 종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리플 급등 대비 500만 XRP는 보유할 것.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드 밸런스가 지금 들어와 있을 텐데요. 제드 밸런스에는 110만 XRP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110만 XRP. 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 맞다고 한다면 물량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는 110만 XRP가 남았다. 자, 그래서 곧 있으면 종식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선전시 CBDC 등록자 260만 명 기록. 선전에서 260만 명이 CBDC 에어드랍에 가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선전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전시가 3천만 개의 CBDC를 에어드랍한다고 발표한 지 2달 후 CBDC에 260만 명이 넘는 가입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발표됐다. 자, 중국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자, CBDC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참고할 또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자, 이분 오정근 교수님이신데요. 더불어서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 건국대학교 또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언급했냐? 디지털 자산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 경제랑 통화 시스템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코로나19의 확산을 시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제 전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껏 세계를 주도했던 미국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국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30%를 넘고 조만간 200%를 돌파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미국의 정부 부채가 역사상 사상 최대치에 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건 전쟁을 진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등장하며 일제후에 강대국 세력 교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서 핵심을 챙겨야 될 게 뭐냐? 미국, 유럽, 이 글로벌 리스트들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뿌리는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자, HSBC,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뿌리는 같다. 더불어서 마스터카드, 비자, 그 뒤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빌더버그, 로스차이나,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재단, 엑센추어, 리플. 기득권은 같습니다. 중요한 건 국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넥스트 패러다임을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 부분에서 참고할 만할 것 같고요. 자, 정확한 말을 하고 계세요. 한눈에 들어오게 말 그대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대전환의 시기. 월드뱅크, WTO, 국제통화기금, BIS 다 기득권이 큰 판축입니다. 이 축들이 다음 넥스트 패러다임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금융판도에서 한국이 극복해야 될 부분. 반도체와 고속통신망, 모바일을 꼽는데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이미 1위잖아요. 제도가 양성이 돼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규제 혁신, 인재 양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핵심은 뭐냐?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정말 귀에 꽂히게. NFT, 플레이 투 원 등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규제는 항상 시장과 기술의 발전을 뒤늦게 따라옵니다. 민간 부분의 기술 발전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 거래나 투자를 벗어나 NFT, 메타버스, P2E 등 다양한 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디지털 자산과 연동하는 조각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대가 활짝 개화할 겁니다. 산업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죽습니다. 결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하게 될 겁니다. 정확한 말을 인지하고 계시죠? 반드시 온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베일에 쌓인 신비의 모임, 빌더버그 회의. 3년 만에 워싱턴에서 열린다. 6월달에 언급되었어요. 6월 2일에서 4일날 워싱턴 DC에서 개최. 핀란드 총리 참가. 회의 주제 비공개 밝혀. 1954년 네덜란드 베른하르트 왕자가 빌더버그 호텔에서 첫 회의. 올해가 68회째. 자, 빌더버그. 자,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BIS. 자, CBDC와 리플과 국제회계 기준과 바젤 이런 부분에서 항상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들 따지고 보면 미국과 유럽 민영이다. 그 민영의 중심에 다시 한번 CT, HSBC,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 모건 기타 등등의 지금 기득권이 다음 넥스트 패러다임을 준비 중이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회계 장부를 공유하며 DLT, XRP 원장을 통해서 브릿지 통화로서 리플과 XRP가 사용되는 다음 패러다임을 준비 중에 있다. 디지털 CBDC의 브릿지 통화가 리플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자, 이 부분도 미국 워싱턴 DC. 자, 미국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 이렇게 정해져 있죠. 국제통화기금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그 수장을 맡고 있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 뿌리가 같다.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 IBRD 국제개발 IBRD 전신은 국제개발은행이에요. 국제부흥개발은행. 이 전신이 월드뱅크고요. 이 또한 뿌리가 다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계은행, IMF, 국제결제은행, 빌더버그. 자, 이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수수께끼가 풀리고 넥스트 패러다임이 풀리며 다시 한번 디지털 자산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 다 연결이 되고 있다. 자, 이더리움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의 포우에서 포스 전환, 이더리움 클래식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리플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사실 넥스트 패러다임의 중심은 리플이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그중 CBDC, 거액 결제용 CBDC의 브릿지 연결 통화를 담당하며 XRP 원장을 통해서 NFT와 토큰과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또 XRS20을 통해서 NFT까지 더불어서 CBDC가 노 1입니다. 역할은. 그래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현존하는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발전된 XRP 원장을 기본으로 해서 끊임없이 확장을 해나간다.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공포, 고점 대비 코인과 주식시장이 너무나 큰 하락을 보여있다. 그래서 바닥권에 근접해 가고 있고 증시와 코인 시장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에서 항상 언급하는 부분과 반대로 하는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들은 결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직시하시고 100배 성장한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